안녕하세요. 마담 도이치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요. 마틴 수터의 2002년에 쓰여진 작품이죠. I'm Perfect Friend, 완벽한 친구라는 책입니다. 마틴 수터는 스위스 쥐리히 출생으로 많은 베스트셀러 작품을 쓴 작가고요. 한국에도 릴라와 요리사라는 데르코흐라는 책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했더라고요. 제 채널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마틴 수터의 여러 가지 책을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인공 파비오 로시는 이태리 출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지금은 존탕 모르겐이라는 주간 신문사의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신문 기자고요. 중요한 기사 같은 것들을 도맡아 쓰고 있습니다. 노리나와 메를린은 주인공 파비오 로시의 여자친구인데요. 노리라는 옛 여친이고 메를린은 현 여친입니다. 하지만 파비오가 사고가 나서 현 여친인 메를렌을 기억하지 못하고 노리나만 기억하면서 자꾸 옛사랑을 찾게 되죠. 옛 여친 노리나는 영화 제작 회사의 스태프로 일하고 있고요. 메를렌은 식품 회사의 홍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루카스 예거는 주인공 파비오와 절친으로 나오고요. 예전에 저널리스트 교육 학교도 같이 다니게 되고 그 이후에 파비오의 추천으로 루카스가 존탕 모르겐 주간지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같이 회사 동료로 일하게 되고 서로 집에도 드나들고 노리나와 같이 셋이 같이 어울리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프레디는 파비오와 고등학교 친구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부자가 돼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죠. 파비오와 그렇게 학창 시절에 친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사고 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이 파비오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바르트 박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박사고요. 인간 광우병의 기저가 되는 원인이 되는 프리온이라는 물질을 초콜릿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기자인 파비오와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기사화되지 않죠. 왜 기사화되지 않는지 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파비오의 새 여친 마를렌이 일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레미오죠. 식품 회사고요. 세계 2위의 그 초콜릿 바를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Seine Hand spürte das Gesicht, aber seine Gesicht spürte die Hand nicht. 자신의 손은 얼굴을 느끼지만 자신의 얼굴은 손의 감촉을 느끼지 못했다. 병원에서 깨어나는 파비오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는 거죠. 손은 감촉이 있는데 얼굴에 전혀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6월 21일에 사고가 난 이후로 병원으로 실려오고 그런 과정을 전혀 파비오는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자기를 병문안 온 여자친구 마를린을 기억할 수도 없죠. 파비오는 사고가 나기 전 약 50일 전에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옛 연인인 노리나를 찾게 되고 왜 노리나가 자기를 방문하지 않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해하죠. 병원에서 태어난 파비오는 마를렌과 같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만 항상 집 같은 느낌은 갖지 못하죠. 그래서 노리나를 찾게 되고 노리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자기의 절친인 루카스가 노리나와 함께 집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동거를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에 당황하게 됩니다. 신문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난 50일간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었던 것들을 알게 되죠.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파비오는 지난 50일간의 자신의 행적을 이제 쫓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나 노트 같은 거를 살펴보는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기간 동안의 자료들이 다 삭제되고 컴퓨터도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루카스가 자기 집에 드나들면서 그런 자료들을 다 삭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기억을 쫓다가 파비오는 사고 전 자신이 식품회사 관련 기사에 관여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닥터 바르트의 연구의 내용을 일부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박사가 어떤 중요한 물질을 식품에서 추출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 식품 회사에 큰 타격이 되었을 거라는 것까지 알게 되죠. 바로 그 물질은 인간 광우병을 발생하게 하는 프리온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레뮤에서 생산하는 초콜릿 바에서 아주 미세하게 소량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이러한 자기의 취재 내용이 자기가 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동안 루카스가 가로채고, 하지만 루카스는 그것을 식품회사와 공모하여 기사화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받아서 이익을 취했다고 의심하게 되죠. 거의 진실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루카스는 강물에 빠져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파비오는 식품회사의 보안 고위 담당자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의 행적을 알게 됩니다. 파비오는 루카스에게 아주 완벽한 친구였어야 했고 친구였죠. 자신의 완벽한 친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루카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책 마지막 부분에 잘 나오죠. 결국 진실을 알게 된 파비오는 루카스를 위해 루카스 이름으로 마지막 기사를 주간신문에 냅니다. 초콜릿이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루카스 이름으로 마지막 기사를 내면서 그에게 선물을 하죠. 파비오는 옛 여친인 노리나와 다시 화해를 하고 그녀와 함께 고급 호텔로 여행을 계획하며 이 책은 끝이 납니다. 파비오가 어떻게 비싼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돈이 많게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스터의 여러 작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의 초반의 작품이 굉장히 그런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작품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작품은 2002년에 쓰여졌고요. 파비오가 지난 50일간 잃어버린 기억을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개연성도 있고 수긍이 가고요. 그 마지막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루카스에게 다 뒤집어 쓰였다가 결국은 이제 파비오가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것 같고요. 읽기도 굉장히 수월했던 무난한 책이었습니다. 다음에 읽을 책은 마틴 스터의 데어 코흐라는 책인데요. 요리사. 이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본으로 출판된 적이 있더라고요. 한번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